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된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주제인데요. FTA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요즘 FTA를 모르고는 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FTA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한중 FTA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한EU FTA, 한미 FTA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한중 FTA,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지금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요. 지난 월요일, 5월 14일 날 첫 번째 한중 FTA 1차 협상을 북경에서 했었어요. 매우 시기적절한 부분이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특강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거 한 학기 정도 과목을 하는 주제거든요. FTA를 설명을 하고, FTA가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자의 개념과 양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또 FTA 이야기를 내면 WTO까지도 가야 돼요. 그러다면 한 학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중 FTA까지 가려면. 근데 오늘은 이제 포커싱을 이제 한중 FTA를 두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그렇고,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미국 듀크에서 약 한 2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요. 미국에서 한중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중 관계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미 관계를, 경제 관계를 연구를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칭화대에서, 혹은 또 칭화대를 졸업하고 우리 대사관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이죠.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과 이제 협상을 한다든가, 계약서를 쓸 때,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역량은 주로 이제 그런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FTA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FTA 부분에서 지금 맡고 있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FTA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정부 조달,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입찰이라든지 그런 조달, 왜냐하면 중국 정부 조달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죠? Government Procure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맡고 있는 분과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일부분이고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분들이 한중 FTA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FTA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부터 간단히 제가 리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왜 FTA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중 FTA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왜 FTA를 하려고 하느냐. 중국과 한국 간의 지금 FTA 부분들은 중국이 한국한테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하자고 계속 이렇게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좀 발을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입니다. 우리가 한EU, 한미 FTA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뒤에도 사진도 나오겠지만 엄청난 우리 많은 고통을 느꼈고, 한미 FTA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 그죠? 또 우리 두 정당끼리 싸우고 하는 시끌벅적한 이렇게 만들 만큼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한중 FTA는 앞으로의 그 파워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중국의 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이 뭐냐, 이걸 좀 이해를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 외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좀 일단 우리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EU, 한미 FTA, 그다음에 한중 FTA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중 FTA가 왜 체결돼야 하느냐, 우리 측면 입장에서 필요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각 FTA에서, 한중 FTA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상품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투자 협정이라든지, 그 밖에 비관세 장벽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금 Government Procurement, 그러니까 정부 조달이라든지,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농수산물, 중국산 농수산물 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검역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히 리뷰를 하고, 과연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몇 가지 산업 대표적인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하고요.
앞으로의 추진 전략,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결론과 제 생각을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청회할 때 한중 FTA 올해 초에 한중 FTA, 우리 규정상 FTA를 하면 항상 공청회라는 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됐는데, 순탄치 않았죠. 예, 우리 농민들이, 와서 거의 저지를 하고, 그죠? 보시다시피. 한중 FTA가 되면 똑같이 우리가 한미 FTA 봤던 것처럼, 우리 광화문에서 한 촛불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 파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FTA하고는 정말 다르게 우리가 흔히 메모드급이라고 해요. 미국은 좀 멀리 있죠. 미국은 멀리 있다 보니 물건이 좀 배를 건너 한참을 지나. 저도 미국에서 온 지 안 되지만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하물며 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그럼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 젊은이 잘 안 가면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미 FTA를 한EU, EU FTA를 먼저 한 이유는 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상적인 논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EU와 미국과 먼저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경제권과 지금 FTA를 거의 하려고 지금 다가가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게 중국입니다. 우리가 EU, 미국, 중국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국밖에 지금 이것을 가고자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U하고 체결했죠. 미국과 했죠. 남은 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이라는 입지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를 통해서 한국의 또 발전을 또 하나 또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조금 굳혀야 되고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5월 14일 날 1차 협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잠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만, 프레임워크만 잡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틀입니다. 이제 2차, 3차가 흘러가겠죠. 이제 그 심화될수록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중 FTA를 하면 우리 농민, 우리 농업, 그죠? 그 다음에 수산업, 목축업, 우리 공산품,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흔히 전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다 합니다. 당연히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광경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TV를 통해 보시게 될 것이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제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이냐 주제를 가지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강을 듣고 나서는 한중 FTA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의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제가 한 장짜리 이렇게 제가 나눠 드렸었습니다. 그죠? 나눠 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중 간 FTA는요. 한중 간 FTA는 벌써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서로 간에 FTA를 하기로 하고 FTA를 하기 위한 산, 관, 확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그죠? 그다음에 학계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 모여서 중국과 한국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이제 상관학 공동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Joint Study Report for Korea, China FTA인데요. 이게 한 180페이지에 관련된 분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FTA가 이제 두 나라가 지금 아까 8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FTA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론 협상은 지금 시작된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상은 먼저 상관학 연구를 먼저 하고 나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공식적으로 두 나라 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이 틀이 잡혀 있는 어느 정도의 틀은. 이 지금 180회 관련된 분량이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써머리 한 장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한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내용들이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물론 변화될 수 있지만 큰 틀은 이 안에서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 영문으로 된 18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한 장 정도 일단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계속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 30년
기업 개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거开放, 그죠? 한 30년을 계속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을 추월하고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세계 2대 경제 두 번째입니다, 그죠? 지금 남은 것은 미국을 이제 추월할 것이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게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을 언제 추월할 것이냐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2020년이다, 2025년이다, 2027년이다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규모는 이제 일본을 추월하고 뭐 지금 해서 지금 현재는 뭐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만 제조업 부분만 따지면 GDP에서요, 한 40%, 한 2조 달러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파트만, 제조업 포션만 따면 1조 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1조 8천억 달러니까 제조업만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성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한테는 어떠한 것을 던졌고 어떠한 점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가가야 되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성장한 우리나라,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FTA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세계 3대 경제권과 지금 FTA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천연자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연스럽게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서 팔아왔던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더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FTA라는 이런 우리가 받은 무역 규정의 규범의 틀 속에서 더 경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뭐 한국 입장에서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우리가 수출하는 대상이고 수입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중국이죠. 지금 무역 규모에서 지금 중국만 따졌을 때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그만큼 워낙 크다라는 거죠. 한중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올해가 또 의미 있는 게 한중 수교 20주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92년도에 두 나라 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봤을 때 한 50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90년도에 우리가 한 750만 불 정도 한국이 중국에 수출했었어요. 근데 뭐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뭐 한 3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약 50배 정도 증가를 했죠. 수입만 봤을 때는 한 2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92년도 한 1,000만 달러 정도 되는 수입량도 지금은 한 2억 4천만 달러 되니까 한 24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두 나라 간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제 간단한 통계만 설명을 드리면 두 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2,200억 불 정도 됩니다. 2,000억 불을 넘는데 우리는 20년이 좀 안 됐어요. 19년 만에 됐는데 중국이 미국과 2,000억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할 때 보통 한 27년 정도 걸렸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2,000억 불을 달성하는데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간에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보다는 다른 무엇인가의 상업 보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20년도 안 된 기간에 우리 2,000억 불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3,000억 불 가겠죠. 그만큼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한테 큰 의미를 던진 중국, 우리가 안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효과. 오늘은 구체적인 이런 통계지만 FTA 체결 후에 어떠한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건 추측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투자 기업이든 한국에 있는 기업들 물론 업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FTA를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약 한 60-70% 이상. 그래서 물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나가 있는 기업들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은 아직까지 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 제조업을 하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신노동 계약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세금도 예전만큼 혜택을 못 받고 근데 내수 시장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들어가려니까 또 그런 역량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지금 야반 도주하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시 돌아오는 기업도 있다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과거에 그런 제조업 형태에서 이제는 내수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FTA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약간은 우리 기업들한테 새롭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FTA가 또 우리가 왜 필요하냐 뒤에도 자료에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한 400억 불 정도를 중국에서 버는데, 그죠? 우리나라가. 또 우리 재밌는 것은 그 번 것을 또 우리 일본한테 갖다 주죠. 일본은 그죠? 우리한테 버는 돈을 또 중국이 갖다 줍니다. 중국은 또 우리한테 갖다 주고. 문제는 이렇게 번 돈이 이렇게 많이 계속 벌어왔는데 그렇게 돈이 많았던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중국이 계속 성장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보다 떨어진다, 우리보다 못하다, 기술력이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웬만한 지금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뭐 거의 뭐 중국산 제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말한 기술이 있는 IT 제품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중국 제품들이 거의 지금 뭐 한국 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들었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꼭 중국산 제품도 있지만 뭐 대만계 기업, 다른 계 기업들과 이렇게 조인돼서 만들어진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중국산 제품이 점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계속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출이 적게 되게 떨어지겠죠. 우리한테는 이제 빨간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많은 우리 경제에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중국인데 점점 25%를 중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FTA라는 것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나왔던 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서머니에 가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목차대로 한 번씩 조금씩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FTA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은 FTA 많이 합니다. 근데 FTA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FTA는 자유무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벽이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협정된 그 산업 품목 혹은 그 서비스 업종에 따라서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자, 일단 FTA가 어떻게 나왔냐? 크게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일종의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지역 간에 이루어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바로 우리가 FTA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은 FTA 하면 그냥 관세 철폐만 이해를 하는데 뭐 지금은 FTA가 관세 플러스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지금 개념이 더 커졌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FTA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지역 무역 협정이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커스텀 유니언이라든지 커먼 마켓, 그다음 싱글 마켓 점점점 그 개방의 폭이 더 커져가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FTA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EU는 지금 화폐도 똑같은 화폐를 하고 있고 공동 그죠? 거의 뭐 초국가적 기구 설치가 운영이 돼 완전 경제 통합이 된 거죠. EU 같이 그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동맹, 공동시장 해서 완전 경제통합.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EU는 잘 아시고 이런 형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 FTA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뭐 지금 여기에 공동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 동맹이 되고 영내 생산료 자유이동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FTA 범위에서도 이 영내 생산 요소들을 자유 이동으로 할 수 있는 협정을 내용을 두면 똑같이 이 내용이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우리 FTA 협정 문안에서도 충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TA는 과거에 우리가 RTA 아까 좀 말씀드린 지역 간 무역 협정, 지역 간 그 협력 협정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FTA가 워낙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차이만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TA가 이렇게 왜 확산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중 FTA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FTA가 될 수밖에 이제 확산이 되고 지금 뭐 세계 무역에서
FTA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규모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즉 세계 무역이 FTA라는 체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2년 3월 현재요. 지금 WTO에 통보된 FTA는 대략 한 330개 정도 됩니다. FTA 우리가 말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 세계 총 교역액의 50% 정도가 이 FTA 체제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이게 흐름이다라는 거죠.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FTA 강의를 할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내가 막고 서면 결국 저는 그냥 소리 소모 없이 그냥 밀려가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누가 먼저 제가 좋아하는 말 first mover가 되느냐 그죠? first mover. 빨리 움직여서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이 분할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먼저 움직여서 먼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mover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 지금 FTA가 지금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 무역의 50% 차지하고 있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FTA가 확산이 되느냐? 앞에서 나왔다시피 WTO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WTO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WTO는 세계 한 150개 나라가 넘는 5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국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참여를 하고 있죠. 이 WTO는 다자 채널입니다. 그죠? 세계 무역을 규정한 다자 채널인데 그 많은 나라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합의점 도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전문적인 개념을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WTO의 DDA라고 해요. 이게 도하 아젠다 협정인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WTO의 DDA가 뭐냐면 WTO의 틀은 정해져 있는데 그 틀을 조금씩 하나씩 또 형성해 나가요. 큰 틀은 있지만 세부는 아직까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 나온 과정 중에 하나가 WTO DDA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 다자 채널인데요. 이 DDA가 여러 나라가 모여서 계속 협상을 해요. 이거 하자. 나는 못하겠다. 누구는 하겠다. 한다, 안 한다. 이게 합쳐지지 않으니까 맨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필요해서 그걸 원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연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합치는 거예요. 야, 니하고 나가 가깝잖아. 니하고 나가 목적의식 같잖아. 우리 합치자. 우리 합쳐서 만들자. 우리가 말하는 경제 공동체, 경제 블록을 만들자.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한 애들은 제외시키자. 우리끼리는 물건 왔다 갔다 할 때 자유롭게 관세 안 받고 하고 우리하고 반대는 다른 나라에서 오면 차별을 두자. 그죠? 이렇게 경제 블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FTA라는 게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커져가고, 그래서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이 다자 체제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하지 못한, 아까 자기끼리 모였는데 그 끼지 못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만의 또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FTA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FTA와 WTO 연관성. 그래서 보시다시피 95년도에 WTO 출범을 했어요. 한국도 그때 가입했고 중국은 늦게 2001년도에 가입했죠. 2001년 12월 11일 날 WTO 가입을 했고요. 자, 그래서 WTO 가입을 해도 어느 정도의 이제 틀 안에서 혜택을 받는데 FTA는 양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나라 혹은 두 개 국가 이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도달해서 서로 간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혹은 우리가 말하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내가 이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이 자국민처럼 혜택을 주는 그런 내셔널 트리트먼트를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단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WTO는 다자의 개념에서 하는 거고 FTA는 양자, 조금 두 개 국가 이상의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혜택, 주어지는 받는 혜택들은 더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더 배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가 모여집니다. 서로가.
자, 그래서 뭐 FTA의 개념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FTA가. 그래서 뭐 우리가 FTA 약자는 다 아시다시피 그죠? 예, 그래서 뭐 자유무역. 그래서 FTA가 전체 뭐 자유 지역 무역 협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그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FTA 말고도 뭐 여러분들 한국과 인도 간의 이야기할 때는 또 세파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나오죠? 세파. 이것도 하나 FTA 개념이에요. 다. 그래서 그 나라별로 다른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은 다르지만 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FTA 범위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럼 중국과 중국 간의 이제 FTA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왜 FTA를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은 뭐냐? 제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일단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중국 경제가 세계화 전략. 중국이 지금 말하자면 G2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들어보셨죠? 그죠? G2. 중국과 미국. 이게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그 중국의 파워를 더 느끼십니다. 그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런 슈퍼 파워 게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고려사이버에서 한번 했을 때 강의를 특강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을 해라는 이야기죠. 예, 또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빚을 지고 있는 국채를 중국이 미국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과 EU가 중국 보고 자꾸 위안화 절상을 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왜 해라는지 알죠? 예. 그죠? 아시죠? 예. 또 지금 제가 하는 거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을 또 하십시오. 중국이 이제 워낙 무역 흑자고 미국이 적자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위안화 절상을 해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위안화를 절상을 하는 모습 보기 싫은 거냐.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내가 지금 거의 미국과 같이 가는 나라인데. 그런 말 하면 중국은 뭐랍니까? 미국 보고. 야, 너 돈부터 갖고 이야기해라. 넌 돈도 안 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그죠? 예.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 어디 나라부터 봅니까? 중국부터 봅니다. 돈 많잖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예. 어쨌든 중국의 성장은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건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나가면서 느끼면 정말 다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가면 거의 타픽은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 정치, 외교, 기후 협약, 환경 문제 다 어느 형태로든가 끼어 있습니다. 돈, 요즘에 또 이슈가 파이낸싱이거든요. 금융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빼놓고 또 이야기 안 되거든요. 어떠한 타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이런 전략을 계속 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뭡니까? 위안화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위안화의 국제화. 그죠?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를 지금 하나의 기축통화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야심을 계속 키워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략, 그다음에 개혁 개방을 계속 해야 될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10%대 성장을 계속 해왔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성장 동력은 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중국 또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지역주의 확산의 대응과 경제 협력을 통한 영내 경제 안정화. FTA에 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내만 왕따 되는 거예요. 중국이 당연히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첫 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고, 여러분 아시죠? 2008년 미국 그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가 엄청 안 좋죠. 지금 EU도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만 믿고 EU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하나 부분이 중국이 지금 미국 수출 부분에 미국이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니까
수출 업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산을 하고, 그죠? 중국 경제 성장의 한 50%가 수출에 이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두 번째 뭐예요? 소비, 세 번째 뭐? 투자. 중국은 팔아서, 한국도 팔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계 10위권 안에, 세계 이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10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된 것도 우리가 뭐 우리의 경쟁이 뭡니까? 팔아서. 물건 팔아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 중국 또한 50% 이상의 중국 경제 성장을 이렇게 수출로만 됐어요. 그죠? 수출. 그 다음에 투자, 소비. 근데 중국이 느끼죠. 야, 뭐 하나 펑 터지면 수출 안 되잖아요. 바로 경제기 받죠. 네? 바로 경제기 받죠. 네? 그러니까 중국 야, 우리는 다른 나라가 없는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잖아. 13억이 넘는 14억, 15억이 넘는 시장이 있다고. 응? 그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내수시장만으로 기본 4%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수시장을 더 키우면 이 50%의 비율을 낮추고 이 소비, 내수시장을 키우면 우리는 꾸준히 다른 나라가 무너지든 뭐치되든 어떤 변화가 있든 대외적인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든 우리는 꾸준히 간다는 거죠.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 내수시장을 키우는 전략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과거에는 뭐 생산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 세계 공장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의 중국은 뭐 세계의 소비시장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제는 뭐 중국 인건비도 비싸고요. 조세도 그렇고요.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요즘은 뭡니까? 중국인들한테 물건 팔러 갑니다. 위안화 벌러 갑니다. 요즘 위안화가 거의 뭐 1대 190, 그죠? 공항에서 바꾸면 거의 뭐 거의 1대 200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그죠? 예, 중국도 뭐 100원이 우리 돈 2만 원 정도 하는.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있을 때는 거의 1대 100이었는데. 그죠? 위안화 있는 게 남는 거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이제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카테고리로. 중국 입장에서 안정 수출 시장 확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수 시장을 가야 된다는 걸 일단 느끼고요. 소비. 또 하나는 이제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러 폭을 다 수출 시장을 다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아세안. 중국이 지금 FTA를 한 나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아세안 국가하고 FTA를 했죠.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안 나갈 수 있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세안과 FTA를 통해서 시장을 자꾸 다 변하는 겁니다. 수출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국과 하려고 하는 목적,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EU FTA를 체결한 한국과 FTA를 체결을 통해서 한국은 먼저 EU와 미국과 FTA를 체결을 했어요. 때문에 이제 한국을 통해서 미국, 유럽 시장을 위한 또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이 우리와 FTA를 한 목적이 뭐 있겠냐? 한국 시장이 커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이야기, EU 이야기를 가장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이 미국 나가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FTA의 개념은 원산지 개념입니다.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미국 나가면 한국 원산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미 FTA 형태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걸 노리는 거죠. 한국 시장이 엄청 커서 안 그렇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중국이 왜 FTA를 추진하냐? 자원 에너지 확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토류 많이 들어보시죠? 히토류. 예. 많이 이슈가 된 히토류. 히토류 없으면 휴대폰도 사용 못한다. 스마트폰 사용 못한다. 모든 기기가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히토류의 90% 넘는 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은 여러 가지 뭐 경제 전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전쟁이 뭡니까? 뭐 사이버 전쟁도 있고 뭐 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뭡니까? 에너지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원 에너지 확보가 목적이죠.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뭡니까? 이 중앙아시아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가 이런 맛이 있죠? 여기 위쪽에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가 있고, 그죠? 이쪽에 보면 뭐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으로 끝난 나라들, 우리 있는 나라를 중앙아시아라고 그래요, 그죠? 그 센트럴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요 나라가 뭐가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엄청 많아요. 중국 자체적으로 일단은 뭐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많이 있지만 계속 앞으로는 중국이 쓰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계속 에너지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습니까? 21세기 전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런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이 FTA란 그 나라들과 같이 해서 내가 혜택을 줄 테니까 나도 그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 좀 줘.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자, 에너지 외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발전 전략. 요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고려사이버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 과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많이 알게 됐을 텐데요. 중국이 지금 가장 더 큰 문제점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3대 격차라고 하죠.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그래서 동서 간의 격차의 부분에서 이제 지금 그걸 이제 좀 서부 지역 못 사니까 그죠? 이쪽 지역 그걸 하기 위해서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그 동북 삼성을 발전시키는 전략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 북한도 있지만 한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서부 대개발 밑에 운남성 밑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동남아 국가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있는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의 또 연관을 아세안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힘을 파워를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적인 목적을 봤는데 정치 외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중국이 왜 FTA를 하려고 하느냐? 근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2001년도 WTO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자신감 많이 느꼈어요. 내가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할 때 겁을 많이 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덩치는 크고 했는데 내가 세계 무대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때리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세계 기술력을 갖고 돈 애들이 우리 들어오면 우리 기업들, 중국 기업 다 죽지 않을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이 유행했던 말이 제가 그때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 신문이나 매체에 보면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위랑공우란 말이 있습니다. 위랑공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늑대와 함께 춤을. 이제 WTO 가입하면 늑대들이 막 달려온다고 지금 늑대와 싸울 준비하라고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WTO 가입하면 우리 로컬 기업들 다 죽는다, 이제. 로컬 브랜드 없어지고 모든 게 이제 외국산 제품이 된다. 하지만 별거 아니다, 이거지. 해보니까, 우리 영향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나갔다는 거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계속 국가들과의 협력체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자신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아시아 경제 외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자꾸 내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생긴 거고요. 또한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 지금 동북아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일본의 그런 아시아의 맹주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역할을 내가 계속 대표 역할, 리더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FTA를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그죠? 요 뒤에는 메콩강은 뒤에 나오는 자료를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 자료는 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 메콩강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요 뒤에 자료가 메콩강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세 번째 정치 외교의 목적이 뭐냐? 자, 결국 안보죠.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안보의 목적. 그래서 지금 아세안과 FTA 체결을 위해서 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FTA라는 이런 양자 틀에서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대화가 많이 되기 위해서 북한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입장에서도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FTA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우리 입장에서요 경제 측면이 아니라 이 정치 안보 측면에서도 FTA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그죠? 운남성을, 미얀마에서 운남성까지 직접 수송한 방안 관련해서 메콩강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 이 메콩강이 지금 엄청 나오죠? 앞에 나왔다. 그죠? 엄청 크죠? 그래서 4,200km인데, 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베트남을 경유하는데, 요 개발권, 이 개발이 또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라도 요 지역들, 아까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 다 이렇게 FTA를 통해서 서서히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가 이제 정치 외교의 목적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은 The Great China죠. 중화 경제권을 단속하는 겁니다. 쫙 안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FTA를 하고 있는 나라도 여러 개 많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적지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콩과 혹은 다음에 우리가 마카오 하고 있는 세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과 인도가 한 세파랑 요 세파는 또 다릅니다. 약자만 같을 뿐이에요. 일단은 어려운데. 그래서 요 밑에 설명했죠. 예, 그래서 중국과 홍콩이 한 세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그래서 무역 자유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 FTA에 경제, 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시킨 거다. 그래서 중국이 그죠? FTA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 세파라는 말을 쓴 것은 홍콩이 중국 일부기는 우리가 말하는 원 차이나 투 시스템에서 중국과 홍콩은 또 별개의 또 관세구역. 홍콩과 중국은 다 관세를 내고 한 별개의 개념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콩은 중국이지만 별도로 합니다. 홍콩 차이나입니다. 그죠? 다릅니다.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중화 경제권을 결속하자는 측면에서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를 대강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앞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건 지금 한국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현황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발효를 했다라는 것은 시작을 했고, 지금 벌써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와 FTA를 했지만 아직까지 와인이다. 그러니까 별로 안 싸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런 건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싸줘야 되는데. 예, 당연히 해당되는 제품은 당연히 가게에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유통의 어떤 부분에서 누가 지금 유통 라인에 들어갔는지 누가 이윤을 더 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장의 소비자가 갖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발효 지금 시작된 게 8건 총 45개 국가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근에 타결된 것 터키와 타결됐죠. 발효는 되진 않았습니다. 타결됐고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나라가 지금 8건 13개국입니다. 그 중에 이제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등입니다. 중국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중국, 그죠? 1차 협상. 다음에 협상이 준비지구 공동연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8건 15개국입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상관학 두 양국이 2004년도 처음 두 나라 간의 통상장관이 우리 FTA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8년 동안 이야기하고 매번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연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요렇게 이제 하는 공동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8건 15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한중일이 또 지금 따로 또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한중일은 처음 서로 입장이 달라요. 힘들어요. 한중일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지금 일본 총리와 중국 원자와 총리가 3개국이 이제 한중일 FTA도 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했지만 정기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한중 FTA가 더 우리한테는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한중일이 물론 같이 가야 되겠죠. 한중 FTA와 한중일 FTA가. 하지만 일본 또한 자국의 그런 농업 문제를 지금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세 나라 간의 FTA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시작을 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한중 FTA가 시작되고 한중일이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은 일본이 불안해져서 그럽니다. 일본이 불안한 거야. 왜 남의 따돌리는 거야? 두 나라가 하니까 지금 나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이야기 좀 이따 또 할 건데요. 나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 일본 얘기도 할 건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FTA가 대한민국 처음 시작한 나라는 칠레였습니다. 칠레와 한국이 처음 FTA를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칠레 FTA 할 때 우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칠레 하면 FTA 하면 우리가 다 피해를 많이 보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마켓에서 칠레를 잡은 이유는 일단 한국과 칠레는요, 완전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날씨도 완전 다르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봐야 우리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야. 근데 FTA를 한번 해보고 이제 해봐야 되는데,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일 만만한 게 어디였어요? 칠레. 중국도 칠레와 했습니다. 그 칠레를 잡았습니다. 기후도 완전 다르고요. 완전 반대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피해가 안 가거든요.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7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FTA 체결 필요성 뒤에 조금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또 만들어 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료를 또 뭐 받아서 보시면 알 텐데, 우리가 FTA를 하고자 하는 좀 필요성을 한 페이지 간단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팔아서, 그죠?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한국처럼 대외 환경에 이게 민감한 나라도 없죠. 물론 중국도 그랬다고 하지만 한국은 특히 어떤 나라가 무슨 뭐가 사고가 터졌다, 미국 경제 세트하면 바로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의 90%가 대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아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가 지금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손만 쥐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퍼스트 무버로서 진행을 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히 중국과 FTA는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퍼스트 무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EU, 미국, 이제 남은 중국, 그래서 세계 3대 경쟁국 FTA를 하는 지금 유일한 또 나라가 지금 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그죠? 줄어들고 있다. 이건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중국이 이제는 뭐 내수 시장을 집중하는 내수 시장 확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FTA를 통해서 지금 이게 지금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빨리 만회해야 되고, 먼저 우리의 경쟁, 특히 대만이 우리 뭐 업종에 따라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전자, 뭐 전기 전자 같은 경우 우리 대만과 항상 부딪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만과 중국이 또 FTA의 한 일종인 ECFA라는, 참 힘들다, 그죠? 뭐가 약자들이 많죠, 그죠? 어렵죠? 아까 DDA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참 한 시간만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려서. ECFA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종의 우리입니까? 뭐 일종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ECFA라고 그래요. FTA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건 중국과 대만 간에 체결이 됐어요. 언제? 2010년도에. 그러니까 대만이 먼저 중국과 ECFA를 체결함으로써 지금 대만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 이제는. 근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대만하고 계속 경쟁을 했는데 이 애들은 이제 조건이 좋은 거예요. 관세 안 내고 조건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수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ECFA. 하여튼 뭐 약자 많은 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투자기업 중국의 안정적 성장.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4만여 개 투자기업이 있다. 한 70만 명 이상의 우리 한인들이 있고요. 뭐 이제 곧 100만 명이 중국에 산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죠? 제조업이 많은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정말 노동 집약형, 이게 싸다고 들어갔더만 싸지도 않고 혜택도 줄어들고 경쟁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또 로컬 기업과 붙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소프트웨어 지금 파워를 키워서 중국에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에 다시 가져오든가 제3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인들한테 파는 위안화를 버는 개념의 내수 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 FTA가 필요하다는 거지. 왜? FTA는 단지 우리가 수출하는 개념, 무역도 있지만 투자 협정 분야도 있고요. 서비스 분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장짜리 내용 봤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카테고리 보셨죠? 보면 상품도 있지만 투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서비스 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바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투자 기업들이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었죠.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삼성만 가지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이름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법인수가 100개가 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웬만한 중견기업은 중국에 안 나간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한반도. 북한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의 이야기를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국 내 한국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똑같이 미국은 EU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경유해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EU 기업들도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유를 해서. 또 하나 부분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는 수출해서 이제 중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수출해서 이제 해야 됐던 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이제 뭐 수출만 만들어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나가 있으면 이제 별 혜택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똑같은 그 제품을 예전에 수출하면 세금을 더 많이 관세를 많이 내는데 이제는 관세가 다 없어지고 뭐 낮아지니까 내가 기업을 옮겨서 공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어도 똑같이 해도 관세를 안 내니까. 그런 류 업종들은 다시 한국으로 유턴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해가시죠? 예. 자,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일본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중 FTA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TPP라고 나오는데요.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한중 FTA가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일본도 긴장을 하고. 지금 이게 미국 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이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요. 이게 여러 나라가 보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이렇게 해서 미국이 주도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2011년 11일에 일본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10개국 있으니까 실상으로는 이 TPP, 참 말 또 나오죠. 하여튼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TPP, 우리는 TPP라고 그럽니다. 말이 길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TPP.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요 전체 그림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거야. 환태평양. 여러 나라가 10개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미국과 일본 쟤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 이렇게 이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도 따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만 빼고 한국과 중국이 먼저 가면 일본만 지금 입지가 지금 난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한중이 하자라고 이렇게 적극 나서고 한중 FTA가 지금 계속 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일본도 미국과 같이 해서 이 TPP라는 걸 더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라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해가십니까? TPP라는 개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통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2011년도까지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 경제 관계인데요. 이제 무역의 규모입니다. 중국만 우리가 20.4%를 지금 우리나라 거래, 수출, 수입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홍콩, 대만, 이거 다 중화권이죠, 그죠? 뭐 싱가포르도 거의 중화권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합치면 싱가포르가 합치면요 거의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30%를 우리나라 경제에 이해가시죠? 우리나라 경제에 거의 거의 3분의 1을 지금 중화권이 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조 달러, GDP 1조 달러, 지금 무역 규모 1조 달러 지금 돌파했는데요. 이 전체 2조 달러에서 지금 중국과 있는 게 2,200억 이게 넘었으니까 다른 합치면 거의 한 3,000억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인데 그 중에 3,000억이 이 중화권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3분의 1인데. 우리나라 수출 부분에서 지금 중국과 지금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 60% 정도가 다 중국과 관련된 걸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품목들이 한국과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건데, 재밌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전자제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도 전자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크게 잡은 건데요, 이게.
이게 MTI 아니 HS 코드를 가지고 했을 때 같아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 다른 것도 뭐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이 이유로 설명했는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품은 모두 IT 제품입니다. 그 전자제품, 완제품이든 주로 뭐 부품이든 주로 부품들 중간재가 많죠. 이것도 하나 참고를 알아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완제품보다는 대부분 다 뭡니까? 중간재 제품. 즉 일반 무역보다는 가공무역 형태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투자기업들한테 원부자재, 주요 원부자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이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원부자를 가지고 나머지 그 뭐 싼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든가 혹은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무역은 다시 한번 무역은 일반 무역과 가공 무역으로 나눠지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거래 형태는 일반 무역, 즉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이 중국으로 바로 나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바로 수출되는 것과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중요한 부품만 가져와서 중국 북경에서 조합해서 만들어서 내수장 팔든가 수출하는 경우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반 가공무역인데 우리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반 무역보다 아직까지 가공무역 형태가 많다. 완제품보다는. 이 자동차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중 FTA가 되면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혜 품목입니다. 관세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수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에쿠스. 수출도 많이 됩니다.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관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수혜받은 수혜품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쿠스 잘 팔리겠죠. 네. 중국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지금은 워낙 세니까, 그죠? 관세가 세니까.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중간재, 최종재,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중간재란 말은 약간 가공무역, 프로세싱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최종재, 완제품을 나가는 거다. 이런 구조인데, 제품도 지금 우리 전자제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경제학적인 측면 얘기를 하면요. 우리도 그렇고 배우는데 조금 멋있는 말을 좀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과거의 중국은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게 보시다시피 산업 간 무역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중국에 기술력이 있는 하이테크나 제품을 팔고, 우리는 중국한테 뭘 가져와? 공산품, 싼 거 가져오는. 근데 산업 간 무역. 서로가 다른 산업으로 주고받고 했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의 한국과 중국은 뭐? 산업 내 무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즉, 똑같은 전자 IT지만 제품을, 그때 제품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품은 우리가 팔고 어떤 부품을 우리가 가져오고. 한국에서 만들면 비싸니까 중국에서 IT 제품을, 전자제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또 완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즉, 산업 내 무역은 똑같은 그 산업에서 그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를 뿐이지 산업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죠. 우리가 수출한 것도 전자부품. 중국한테 우리가 수입하는 전자부품. 똑같은 전자부품이잖아. 요 안에서 우리가 무역을 이거다. 이걸 산업 내 무역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산업 간 무역. 이해가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요런 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아까 보셨다시피 공산품, 농산물 이런 게 되죠. 자, 앞부터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적은 겁니다. 정리를 좀 하면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뭐 이렇게 지금 뭐 한국 유학생이 뭐 중국에 한 뭐 7만 명 있고 지금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도 한 6만 5천 명 있고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HSK 작년 한 해 HSK 9만 명이 봤다는데요. 세계에서 9만 명 이상이 봤대요. 약속 봤는데 6만 5천 명이 한국 사람이 봤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엄청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죠? 우리가 엄청 벌어주는 거예요. 예? 엄청, 우리가 HSK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6만 명이 넘는, 9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6만 5천 명이 지금 한국 사람이 봤으니. 자, 이 경제적 구조적으로 높은 양국 간 상호 보완 관계. 보완 관계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이야기했죠. 정치적인 측면. 예, 뭐 아까 뭐 동부 안정과 북한 관계 아는 겁니다. 설명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드는 겁니다. 자, 미국, 일본의 영향력 현재,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미국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다 업고 감으로써 이제는 조금 더 힘 있는 외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중국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미국을 아는 전문가들 많죠. 근데 중국을 아는 전문가들이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는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하면서 좀 이렇게 이론과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의 좀 우수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효과 부분들을 가겠습니다. 좀.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FTA라는 게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나눠드렸던 어떤 상품, 기업, 서비스, 투자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걸 배우면 이제 앞으로 신문에 이제 한중 FTA 내가 계속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해가실 겁니다. 아, 이거 박 교수님 배운 이야기다. 아, 이지 얘기 될 겁니다. 자, 배우면 지시니까, 힘이니까. 자, 관세 철폐란 말은 아까 봤죠? 무역이죠. 네, 이해가시죠? 이게 큰 틀입니다. 원래 FTA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죠? 하지만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해했죠? 네. 자, 관세. 두 나라 간의 무역 장벽이 없어진다 했으니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무역 장벽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 어떤 제품이 그 나라 들어가서 못 들어가기 위해서 높은 고관세를 올려서. 근데 그 고관세를 낮추든가 없애는 거죠. 철폐되죠? 비관세 장벽. 관세가 아닌 장벽들. 예를 들어서 있는 거죠. 중국의 프로텍셔니즘.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들어보셨죠? 중국 지방보호주의. 그 지방에 옛날 자동차도 북경 자동차가 남방에는 일본 자동차, 혼다 있는 데가 거의 딱 지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북방 자동차가 현대가 들어갑니까? 혼다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각 지역 가면 다 지역 맥주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 맥주가 들어가 있어요, 감히? 못 들어가죠. 아직까지도 중국에는 지방 보호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보호주의 그런 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외국 기업에서 중국을 13억, 14억의 대상으로 물건을 팔겠냐는 거죠. 그런 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에요. 맞습니까? 혹은 뭐 지적재산, 우리가 짝퉁 침해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다 뭡니까? 다 비관 장벽이에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정부 조달 분야. 정부 조달이 중국 시장 엄청난데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이것도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는 그냥 중앙 정부 위주로만 지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영 기업이 있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말은 정부 조달이라고 하지만 원래 정부 조달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다음에 국영 기업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봤던 정부 조달 아까 입찰 부분에서 국영 기업들은 다 제외되어 있고 지방 정부도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보다 작게 규모가 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모든 나라에서 지금 WTO 중국이 가입할 때 이 WTO 가입할 때 이 정부 조달 분야에서 야 지방 정부랑 이 국영 기업들 전부 다 오픈해라. 외국 기업들 중에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중국 지방 정부도 많겠다. 국영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계속 글을 쓰고 있고 지금 같이 이제 지금 저희 정부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뭐 제안서를 다 특히 정부 조달 입찰 관련 제가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사를 했죠. 잘 알죠. 그래서 오늘 그거도 일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도 다 비관세 장벽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들 무너뜨리는 게 FTA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무너뜨린다. 자, 그럼 투자 및 서비스. 이거 아까 했죠? 이거 투자 부분 여러분 자료 다 나오잖아요. 투자 나오죠? 여러분 한 장짜리도. 투자 부분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은 뭐 이렇게만 해야 되고 중국 기업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은 이것만 해야 되고 이런 업종에 들어갈 수 없음. 그죠? 뭐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 여러분 자료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쟁을 쓸 때도 우리가 두 나라 간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쟁 조항을 쓰는데 분쟁 조항도 지금 중국과 한국 기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이건 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대부분 다 뭡니까? 그 분쟁이 나면 그 중재를 하더라도 다 중국 땅에서 하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피제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제소 국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제소하면 중국이 피제소니까 중국에서 하고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제소하면 한국이 내가 피제소니까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관상비의 틀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 투자협정, FTA 틀 안에서 투자 파트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자료 있죠? 예. 있죠? 요렇게.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죠? 예. 다 서비스 분야. 이것도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업종들. 서비스 업종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금융, 뭐 교육 서비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FTA 틀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 안에서는 통상경, 여러 가지 기회적인 비용이 이제 FTA가 꼭 경제 측면이 아니라 다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혜택을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히 보면요. 협상 주요 내용입니다. 요번에 5월 14일,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그죠?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북경에서. 틀을 잡았습니다, 틀. 자, 간단히 볼게요. 원칙을 잡았습니다.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포괄적 FTA를 하자. 그래서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알겠습니까? 다음, 또 하나, 그, FTA라는 협상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료에 나와 있을걸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자, 협상할 때, 특히 FTA 협상할 때는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있고, 점진적 타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하는 거고요. 자, 일괄 타결한다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죠. 점진적인 이거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이제 일괄 타결하는 것을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농산물은 오픈을 한다라 치더라도 가능한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죠. 품목들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 이거 빼고 이야기하자. 그거 빼면 이야기 안 해. 그럼 결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야기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이걸 분간 포함하는 대신에 우리가 나머지 거 더 가져오는 거지. 그죠? 이해가시죠? 예. 어쨌든 일괄 타결 행태, 뭐 점진적 타결.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FTA마다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FTA를 체결한 것도 있고 점진적 타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럼 과연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일단은 일괄 타결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그거로 보고 있는데. 다음에 WTO 규범과의 정합성. 그러니까 WTO 큰 틀 안에서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협상을 이루어하되 급하면서 뭐 이루어가자. 그래서 WTO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FTA를 얘기할 때도. 민감 부분고요. 뭐 이건 뭐 잘 아시죠? 농수산물. 자, 한중 FTA 상관학 공동 연구에 도출된 추진 원칙을 확인하자. 제가 여러분 지금 한 장째 나눠드렸죠? 180페이지 이거. 그죠?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원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자. 이해가시죠?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뭐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단계, 2단계 방식으로 해서 자, 이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모델리티라는 것은 구체적인 협상적인 이제 지침이죠. 방향. 이렇게 모델리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 골격,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역협상위원회를 이제 막 구성한다. 그다음에 그 산하에 뭐 그 따라서 소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 협상 용어도 잡고 회의장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 아직까지 이제 워밍업만 한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2개월 주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1년에 한 세네 차례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차 협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는 미국, 중국에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7월 초에 하는 걸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협상. 바로 지난 월요일 날 5월 14일 했던 겁니다. 틀만 잡은 거예요. 이제 워밍업만 한 거예요. 이제 본게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참,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중 FTA 이야기는 신문에 계속 나올고 TV에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이 특강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 고려 특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건 특히 상품 무역, 아까 무역 관세 부분에서 FTA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된다라는 거거든요. 운송 요건, 원산지 요건, 절차 요건, 품목 요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중과 FTA이기 때문에 거래 요건이라는 개념은
영내 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사람이 반드시 중국이어야 되고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 이해가시죠? 두 번째 3구 경유하면 안 돼. 바로 가야 돼. 약권 직선. 이해가십니까? 당연하겠죠. 원산지 조건. 그죠? 반드시 그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기 예외가 들어가죠. 우리 개성공단은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개성공단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네?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중국 영내로 보기, 한국 영내로 보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원산지. 다음 절차 여건. 그죠? 양어 내용. 양어라는 말이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양어. 그죠? 양어. 어렵죠? 낮춘다는 거야, 낮추는 거야. 관세를 낮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 양어. 그죠? HSK 코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역 수출을 할 때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요 요건의 기본 개념이 FTA 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뭐 그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한중 FT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석유화학. 한국이 좀 기술 우위를 갖고 있죠. 중국의 수입 업종을 감안할 때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은 우리가 많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일단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중국의 관세가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FTA를 통하면 관세가 낮아지든가 없어진다. 그죠? 그럼 당연히 수출이 더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밀학 분야는 조금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셈이 나오는 거죠. 섬유 이것도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네. 이제 이건 중국산 제품이 더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섬유, 의류 제품들은 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이제 중국 많을 수밖에 없다. 그죠?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변화가 생겼죠. 동대문, 남대문에도. 철강도 이제 우리가 좀 혜택을 받지만 이것도 한편은 또 관세가 높기 때문에 요 정도는 되는데 요 관세가 이제 없어진다는 게 되는 거죠. 철강도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만 또 철강도 여러 가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또 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또 중국산 철강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중국산 철강이 또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자, 기계는 이제 중국 관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한국이 더 많이 앞으로 이제 FTA가 되면 수출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이게 한 분야만 가서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큰 것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자. 네, 다음. 이것도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되는 분야로 보기 수가 있다. 일단 중국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동차 부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일단은 완제품을 수출한대.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한국에 좀 좋은 자동차들 수출이 앞으로도 많이 될 것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들 좀 고가 자동차 한국산 에쿠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혜택을 받는 수입 품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철금속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좀 힘들게 할 부분이죠. 이제 되면 이제 중국의 비철금속이 이제 앞으로 더 지금은 여러 가지 관세로서 막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고무, 화장품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뭐 한류 부문에서 화장품이 중국에 인기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화장품 업체가 다 중국 현지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직접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기 수출해도 이제는 관세가 없어지고 그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관세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들어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목적이 없어지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장이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 그래서 이제 많이 더 수출할 걸 보이고 지금도 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제가 들었을 때 뭐 브랜드 가면 뭐 화장품을 뭐 샵에 가서 한 몇백만 원이 사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비싸지도 않은 브랜드 한 중저가 중상 브랜드인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일단 재지. 자, 봤을 때 이제 업종에 미친 영향이고. 자, 상품 이야기 좀 했고 이제 서비스 분야 어떤 것 때문에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자료도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중간 FTA에서 이야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뭐 비즈니스, 통신, 건설, 교육, 유통, 금융 많죠. 관광, 문화 콘텐츠, 스포츠, 운송 많죠. 관광 지금도 의료 관광도 많이 하는데
이런 전문 서비스 분야들도 협상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얼만큼 우리가 이 터치를 할 것이냐, 그걸 지켜봐야 될 겁니다. 서로가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교육시장, 우리 입장에서 중국 교육시장 관심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여기서 결론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중국은 이걸 개방하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하죠. 소극적으로 그죠? 소극적인 자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 서비스 분야에 중국에 있는 장벽들, 비관세 장벽들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우리가 먹을 게 많은데, 우리가 할 게 많은데.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 다른 나라와, 중국이 다른 나라와 했던 FTA를 봤을 때 FTA 오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해낼 것이냐 매우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알겠죠? 제가 오늘 뭐 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가십니까? 자, 아까 투자협정 있다고 했죠? 말씀드릴게요. 뭐 투자보호 투명성 부분들. 중국은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된다. 이거 뭐 불투명하다는 거.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 가면 중국 회사를 만들면요 증자는 되지만 감자를 할 수 없어요. 자본금을 줄일 수는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힘들면 내가 줄여야 되지. 일단 뭐 그런 것들은 투자협정에 다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죠? 네, 이런 것들 다 투자협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지. 그죠? 다 부패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비관세 장부 틀어야 되는 거죠. 지방정 보호주의 타파, 불이익, 부가, 그죠? 또 지방별로 다른 법 집행의 문제점, 이런 이야기들, 참, 이건 다 비즈니스적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들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청도에는 어떠한, 청도에만 부과된 관세 세금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개인 소득세를 안 내니까. 왜 일본 기업들은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월급은 15,000위안, 부사장은 10,000위안, 부장은 8,000위안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한국 기업들은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직원이나 다 5,000위안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니. 5,000원 넘으면 외국 사람은 중국에서 5,000위안 넘으면 안 넘으면 세금을 안 내요. 5,000위안 넘으면부터 세금을 내는데 사장은 5,180원, 부사장은 5,080원, 부장은 4,980원. 왜 그 5,000위안을 범죄를 내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 기업들 대단하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청도에서 강제 집행했습니다. 사장 얼마? 부사장 얼마? 네가 그만 받든 안 받든 내. 왜? 일본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방별로 다른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 기업 입장이 힘들어요. 하나의 잣대로 미국처럼 그런 주도 아닌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한 나라인데 물론 지금 중국도 이게 프로빈스 성이 있지만 큰 틀의 법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 법이 그 지방에 가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떤 범위 안에서, 이게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언급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FTA가 여러 가지를 하네. 이해가시죠? 물건만, 관세만 낮추는 게 아니네. 알겠죠? 자, 뭐, 이거 하여튼,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FTA 추진 전략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교육 특성을 좀 감안해서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뭐, 협상의 범위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대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또 FTA를 해야 되냐? 아까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품목을 비교해보면 거의 겹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겹치는데 대만이 벌써 중국과 뭐 했다고요? 아까 어려운 용어 벌써 까먹었죠? ECFA 그죠? ECF를 했다. 2010년도에 했으니까 대만은 먼저 혜택을 받았으니까 벌써 들어가고 시작했어요. 일본도 지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 하는데 입장이 좁은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아까 퍼스트 모버가 되지 않으면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벌어주는데 이런 기업들 돈을 못 벌면 결국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 기업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정경련에서 한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FTA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FTA는 농민들하고 중소기업들은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농림수산업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예. 아까 또 하나만 할게. 아까 우리 우리가 아까만 기타 비관세 장벽 부분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SPS라는 내용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기타 이슈 부분 있죠? 6번의 기타 이슈 그죠? 보면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경제 SPS 있죠? 이 SPS가 뭐냐면 위생 검역입니다. 우리가 농수산물 중개 들어올 때 이런 검역 시스템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확실히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검역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게 검역 시스템에 대한 협정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농수산물의 협정의 결과가 실제 효과에는 큰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접근하느냐. 그죠? TBT라는 게 뭐냐면 설명해 아까 봤던 TBT 여기 나와 있는 이건 기술 인증 부분을 상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주로 많이 들어보셨던 CCC라는 거 있죠. 그죠? CCC. 들어본 적 있죠? 중국에서 중국 강제 인증이라는 건데요. 중국 우리 가전제품에서도 휴대폰들 다 이 CCC 마크. 여러분 중국 가셔가지고 휴대폰 딱 보시면 혹은 전자 가전제품 뒤에 딱 보시면 이 CCC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수시장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CCC라는 강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다 별도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TBT라는 건 뭐냐면 기술 인증 상호 기술 부분들을 이제 상호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비싼 걸 받으면 중국에서도 안 받게 된다. 두 나라 간에 비싼 거면 하나만 받자. 여기서도 받았는데 또 받고 또 돈 내고 해야 되고. 이해가시죠? 상호 인증하는 시스템을 TBT를 한다. 이해가시죠? 네, 테크놀로지의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료도 이제 용어가, 그죠? 제가 이걸 다 영어로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CCC라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바로 중국 가셔가 보시면 요런 마크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SPS, 앞으로 이제 TV에서 SPS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뭔지 이해가셔야 돼요. 위생 검역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서비 투자 뭐 앞에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나왔잖아요, 봐. 여러분 잘 SPS, TPT 있죠? 경쟁, 정부 조달, 정부 조달한 제가 하고 참여하고 있는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회의가 다 통신,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보건, 서비스 이런 서비스. 우리는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소극적일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많이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냐.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한 장인 마지막인데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제가 생각과 이제 결론을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 일단은 지금 우리 협상에서 분명히 농업과 수산업이 들어가면 분명히 고통이 심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그 파급은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사진 보셨죠? 광화문에 또 촛불 시위 들어가고 엄청날 겁니다.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뭐 한미 FTA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농민들 자살하고 분신 자살 있었죠? 그런 경우 또 생깁니다. 그러면 큰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요. 또 우리나라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슈가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 민감한 품목을 먼저 일단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먼저 상호 조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심의 요 말도 전문 용어인데 뭐 제가 FTA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Early Harvest 프로그램이라 해서 조기 수확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수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또 일종의 그런 협상의 용어인데 전문 용어인데 그거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거부터 수확하자. 그거부터 끝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괜히 민감한 부분 때문에 이게 두 나라 간의 이슈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뭐 부분 이해가시면 될 것 같고, 다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 뭐 중화권 합치면 30%인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우리 중국의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과거에요. 우리 중국 지금 예전에는 뭐 지금 일본, 미국이 지금 중국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지만 예전에 미국, 일본 거의 비중이 한국 경제 성장 50%까지 이상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일본과 미국도 우리가 50% 이상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은 항상 주변의 큰 나라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무역 의존도에 중국을 자꾸 이렇게 배틀시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때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중국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버는 아까 말 400억 불 돈이 지금 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돈을 그렇게 벌까요? 못 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 만만치 않게 성장한다고요.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런 이미지가 그때는 또 달라질 것이고요.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지금 뭐 지금과는 다르게 계속 올라오면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계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걸 고민하기 전에 먼저 지금 빨리 움직여서 먹을 것이 있을 때 많이 먹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많은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항상 얘기하는 중국을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중국, 그죠? 뭐 다른 자리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는 중국을 모르고는 월급쟁이를 하기 힘들다는 정도의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그런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 입장에서. 자, 한중 FTA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한국을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 및 투자 대응을 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시장을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대충 만져서 들어갔지만요. 이제 대중에는 정말 예전에 묻지마도 진출해서 대중 돈을 벌었고 뭐 실패도 많이 했지만 이제 중국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FTA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측면에서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보는 여러 가지의 틀과 프레임워크를 알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전략을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매우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제 특강을 좀 뭐 한 1시간 넘게 들으시면서 어려운 내용도 많았지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TV나 뭐 신문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가 좀 쉽게 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제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